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사기 물방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실험실 메인샷에 비해서 다른 샷들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감을 덜 하시고 차근차근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물방울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먼저 물방울이 떨어질 포지션을 정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제가 만든 씬 위에다가 새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더미로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을 제 나름의 kitbash 디자인으로 디벨롭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끝 포지션을 얻기 위해서 저는 needle 오브젝트에 이 포지션에다가 널을 바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ull to selection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포지션에 이렇게 널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널을 위치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물방울은 잠시 하이드해서 여러분들께 새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새로 생긴 널을 정확하게 포지션 위치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패널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오브젝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포지션이 이 니들 바늘의 딱 끝 지점으로 오도록 설정하고요. 한번 스피어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생성하게 되면 바로 이 스피어가 이 널에 생성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니들 이 디자인을 할 때 이 오브젝트를 하이드 시키고 그 안에 제가 비저블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Alt를 누르고 한번 클릭해서 비저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의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가 지금 굉장히 이 씬 스케일이 이 방울이 조그맣게 제작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1 정도로 줄이고요. 이렇게 폴리곤도 한번 확인해주고, 물방울이 울컹울컹거리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메타볼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Shift C를 눌러서 저는 이렇게 메타볼이라고 검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되는 오브젝트를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바로 부모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근데 씬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오브젝트가 깨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레디어스보다 이 메타볼의 सब디비전이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오브젝트를 감쌀 수 있는 더 디바이드된 메타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메타볼의 뷰포트 40, 렌더가 5로 돼 있으니까 이 스피어보다 더 낮은 상태로 바꿔보도록 하죠. 0.1, 0.1로 한번 바꾸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패널에서는 제가 폴리곤도 함께 보는 모드로 해서 실제 폴리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이 정도 사이즈가 정해졌으면 이때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가 이럴 때는 오브젝트 스케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델 모드로 해서 이 줄일 때마다 이 수치가 함께 줄어들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방울이 맺혔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좋을지를 가늠해 보는 거죠. 이 메타볼 오브젝트의 장점은 여기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생성하면 자연스럽게 메타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물방울이 울렁울렁거리는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이즈를 살짝만 더 줄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기 직전의 사이즈로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위에 메타볼을 감싸고 있는 부모의 널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서 drop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질 시간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는 거죠. 저는 한 40프레임쯤에 키프레임을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키프레임을 잡고 카메라 뷰에서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떨어지는 타이밍이 지금 한 번에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잘 안 됐으면 다시 이렇게 엔드 지점을 조정해서 아니면 이제 애니메이션 패널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안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디테일이 있을지, 먼저 이 바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려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다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 표현을 위해서 이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위한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드랍에 보면은 스케일이 있고 제가 한 30프레임부터는 사이즈를 줄여서 이와 같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주면은 스케일에 키프레임이 안 걸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모델 모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땐 다시 오브젝트 모듈로 바꾸셔야지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면 여기 스케일도 함께 키프레임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가서 30프레임쯤에 제가 좀 작아진 스케일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이 키프레임의 속도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죠. 떨어질 때 속도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고 다시 키프레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프레임 정도는 보이도록.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요게 이 떨어지기 직전에 갈팡질팡하는 디테일을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타볼을 사용했습니다. 메타볼은 이 하위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꿀렁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피어를 또 만들고요. 지금 스피어를 만드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스피어들의 스케일을 조금 줄여서 약간 보조하는 역할로 쓰겠습니다. T를 눌러서 스케일에 퍼 오브젝트 트랜스폼을 체크하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죠.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주면 더 이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로 됐고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만든 2개의 오브젝트로 디테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물방울이 사이즈가 커질 때부터 살짝씩 애니메이션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기 직전부터 이 2개의 오브젝트의 키프레임을 한번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써있는 오토 키프레임을 체크해두면 이렇게 화면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토 키프레임은 제가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제가 매번 바꿀 때마다 키를 찍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레코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좀 커질 때 살짝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키프레임을 G와 F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뭔가 꿀렁꿀렁하는 이미지가 보이죠? 이 이미지를 좀 더 자유롭게 한 프레임마다 물방울이 갈등하는 디테일을 더해보는 거죠. 커질 때도 약간의 디테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조금 맺히는. 그래서 저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위치가 살짝 물방울이 중력을 받을 수 있는 느낌으로 수정해 주는 거죠. 자, 이때는 얘는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임만 줘도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선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떨어질 때는 이 무게를 미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조금 더 스트레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다시 원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직전에는 조금 더 아래가 무게가 좀 더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직전에는 그 무게를 조금 아래쪽으로 다시 옮기죠. 그래서 이 실제 카메라 뷰에서 한번 한 프레임씩 움직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지는 순간에도 뭔가 꿀렁거리는 느낌이 주고요. 제가 요걸 닫고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커지는 순간에도 물방울이 꿀렁꿀렁거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지금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브젝트 살짝 내려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물방울이 중력을 물방울끼리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점점 동그랗게 변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드랍을 다시 누르고 이 애니메이션을 살짝 더 천천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올리고 키프레임 주고, 이 정도로 되면은 마지막 애니메이션도 하나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튀어나온 게 조금 어색해서 살짝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려 그러다가 다음 프레임 점점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선 더 구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서 살짝 올리고 스케일을 좀 줄이고 다시.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커지는 동안에도 더 갈등을 주면 재밌을 것 같네요. 살짝 스케일 살짝 움직이고 스케일. 뭔가 이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이 물방울이 살아있는 느낌을 더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과하게 이렇게 꿀렁 있는 느낌을 주고 그러다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물방울 애니메이션도 그냥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더해주면 굉장히 맛깔나는 애니메이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케일이 커지는 것도 왠지 아래쪽으로 커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와중에도 첫 번째 메타볼이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가 지금 여기에 키프레임을 주고 커질수록 살짝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 기준으로 커지는 게 완성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테일이 조금 이상하게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시 수정해 주는 거죠. 이 부분도 살짝 과하지 않게.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떨어지게 됐으니까 살짝 내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물방울 디테일 애니메이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실습하면서도 한 10분, 20분 정도만 했는데도 이 물방울의 디테일이 살아나게 됐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이 어드밴스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딱 이렇게 명석을 깔고 완전 중앙에 집중된 샷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모든 디테일을 살릴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샷에 집중을 가하는 샷에서는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샷에 어떻게 라이팅 하였는지 그리고 기본 매트리얼은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